선크림을 평소에 안 발라서 그런가. 요즘 검버섯이 손이랑 팔이랑 얼굴에 생기네. 박박 닦으면 없어지겠지? 어머, 더 짙어졌네. 안녕하세요. 건강하고파의 유도영입니다. 여러분, 검버섯 한 번 생기면 평생 가는 줄 아시죠? 아닙니다. 그대로 두면 점점 커지고 색이 진해져 얼굴 전체가 얼룩처럼 변합니다. 오늘은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피부의 시간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울을 보실 때마다 뭔가 달라진 느낌이 드시나요? 볼과 눈가의 갈색 반점이 조금씩 늘어나고 손등까지 번지는 것 같아 신경 쓰이시진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넘기십니다. 하지만 방치하면 색소는 더 깊이 침착되고 제거도 점점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지금부터 올바른 습관을 들이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의 피부가 왜 변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명확히 알게 되실 겁니다. 얼마 전 제 지인인 김정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71세이신 그분은 거울을 보실 때마다 눈가와 볼 주변의 갈색 반점이 신경 쓰이셨대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무심히 넘기셨죠. 주변에서도 나이 들면 다 생기는 거라고 하니 별다른 조치 없이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을 씻다가 손등을 보니 갈색 반점이 예전보다 훨씬 진하고 넓게 번진 걸 발견하셨습니다. 그제야 심각성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분은 평소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물기를 빨리 닦아내야 한다는 생각에 꾹꾹 누르고 문지르셨던 거죠. 또 집에만 있는 날이 많다 보니 자외선 차단제는 거의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창가에서 햇빛을 쬐며 뜨개질을 하거나 TV를 보는 시간이 많았는데 실내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던 겁니다. 밤에는 드라마를 보다 보면 자정이 넘어서야 주무시곤 하셨고 보습제도 가끔 생각날 때만 바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건강검진에서 만난 피부과 의사 선생님께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은 검버섯이 악화된 원인이 생활 습관에 있다며 몇 가지를 바꿔보라고 권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바꾼 건 세안 방법이었어요. 세안 후 수건으로 문지르지 않고 부드러운 타월로 톡톡 눌러 물기를 흡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세안 후 3분 안에 반드시 수분 크림을 바르는 습관을 들이셨죠. 자외선 차단제도 집에 있는 날에도 아침에 한 번은 꼭 바르셨습니다. 밤 11시 전에 잠자리에 드는 것도 목표로 삼으셨어요. 처음 2주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자 피부가 덜 건조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거울을 볼 때마다 피부톤이 조금씩 고른 것 같았어요. 3달이 지나고 나니 눈가의 갈색 반점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손등의 색소도 이전보다 확실히 연해졌고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달라질 수 있다니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 일상에서 검버섯과 직접 연결되는 요소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피부를 손상시키는 습관을 반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습관은 세안 후 수건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기를 빨리 닦아내려고 수건으로 얼굴을 꾹꾹 누르거나 문지르십니다. 깨끗하게 씻었으니 물기도 깨끗하게 닦아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작은 마찰이 피부 표면에 미세한 손상을 만듭니다. 한국피부과학연구소에 따르면 마찰이 반복될수록 멜라닌 세포가 자극되어 색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얼굴 피부는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는데 세게 닦으면 이미 얇아진 피부층이 더 손상될 수 있습니다. 김정수 님도 이 습관을 고치면서 큰 변화를 느끼셨다고 말씀하셨죠. 처음엔 톡톡 누르는 게 답답하게 느껴졌지만 몇 주 지나니 자연스러워졌다고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부드러운 타월로 톡톡 눌러 닦거나
아예 자연 건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세안 후 어떻게 얼굴을 닦고 계신가요? 혹시 너무 세게 문지르고 계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험 요소는 자외선 차단제를 생략하는 습관입니다. 외출하지 않는 날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지 않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집에만 있으니 햇빛을 쬐일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하지만 실내 조명과 창가로 들어오는 햇빛도 피부의 색소를 자극합니다. 한국피부연구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실내 자외선도 멜라닌 증가를 유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미화님이라는 68세 어르신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퇴직 후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셨어요. 외출할 일이 거의 없으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창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거나 뜨개질을 하는 시간이 하루 3시간 이상이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따뜻하고 좋았거든요. 그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볼과 이마의 반점이 이전보다 훨씬 진해졌습니다. 피부과를 찾았을 때 의사 선생님은 실내 자외선 노출이 원인일 가능성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그 후 그분은 집에 있어도 아침에 세안 후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 이후엔 한 번 더 덧바르는 것도 잊지 않으셨고요. 몇 달 후 새로운 반점이 생기는 속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기존 색소도 더 이상 진해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집에 있을 땐 자외선 차단제 안 바르고 계신가요? 창가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신다면 더욱 주의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밤늦게 자는 습관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자정이 훌쩍 넘는 경우가 많으시죠. 수면 부족은 피부 재생을 늦추고 색소 제거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서울대 생활과학연구소는 숙면 부족이 멜라닌 분해 효소를 감소시킨다고 밝혔습니다. 피부는 밤에 회복되는데 충분히 자지 못하면 낮 동안 쌓인 색소가 제대로 분해되지 않는 거죠. 이영자님이라는 74세 어르신은 평생 밤늦게 주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일이 많아 늦게 자셨고 나이 들어서도 그 습관이 그대로 유지됐어요. 밤 1시, 2시에 잠자리에 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다 보니 아침엔 피곤하고 피부도 칙칙하고 거칠어 보였습니다. 손등과 얼굴의 반점도 점점 짙어졌고요. 건강검진에서 수면 부족이 전반적인 건강에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피부 노화와도 직결된다는 설명을 듣고 나서야 심각성을 느끼셨죠. 그 후 저녁 10시 반쯤 침대에 누워 11시 전에는 잠들려고 노력하셨습니다. TV는 저녁 9시 이후엔 보지 않기로 했고 휴대폰도 침실에 두지 않았어요. 처음엔 잠이 잘 오지 않았지만 2주쯤 지나니 몸이 적응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부가 한결 밝아 보였고 3개월이 지나자 피부톤이 확연히 개선됐습니다. 요즘은 몇 시쯤 주무시나요? 혹시 밤늦게까지 깨어 계신 건 아닌가요? 네 번째 위험 요소는 당분이 많은 음식을 자주 섭취하는 습관입니다. 단 음식은 혈당을 급격히 올려 피부 산화 반응을 유발합니다. 미국 영양학회에 따르면 혈당이 높은 식단은 피부 노화를 40%나 촉진시킨다고 합니다. 달콤한 간식이나 커피 믹스, 탄산음료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거죠. 최영옥님이라는 69세 어르신은 식후 디저트를 즐기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점심 후엔 케이크나 과자, 저녁 후엔 아이스크림을 자주 드셨어요. 당이 많이 들어간 커피도 하루 3잔 이상 마셨습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피부가 급격히 칙칙해지고 반점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영양 상담을 받으면서 단 음식이 피부에 미치는 영향을 알게 되셨죠. 그 후 식후 디저트를 과일이나 견과류로 바꾸셨습니다.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만 조금 넣어 드시기 시작했고요. 처음엔 입이 심심하고 허전했지만 한 달쯤 지나니 단맛에 대한 집착이 줄었습니다. 2달 후부터는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했고 반점 색도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하루에 단 음식을 몇 번 드시나요? 식후 디저트가 습관처럼 굳어진 건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5번째는 보습을 소홀히 하는 습관입니다.
건조한 피부는 외부 자극을 쉽게 받아 색소가 진해집니다. 대한피부보건학회에서는 65세 이상 고령층의 80%가 보습 부족성 색소 침착을 겪는다고 밝혔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수분이 줄어드는데 보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색소가 쌓이는 거죠. 한정희님이라는 75세 어르신은 보습제를 거의 바르지 않으셨습니다. 끈적거리는 느낌이 싫고 바르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겨울철만 되면 피부가 갈라지고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심했습니다. 반점도 겨울마다 더 진해지는 것 같았고요.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보습 부족이 색소 침착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수분크림을 꾸준히 바르기 시작했습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바르는 걸 원칙으로 삼았어요. 알코올이 함유된 화장품은 피하고 순한 성분의 보습제를 선택했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피부가 덜 건조해지는 게 느껴졌고 한 달 후엔 피부결이 부드러워졌습니다. 3개월이 지나니 반점색이 눈에 띄게 옅어졌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번 보습을 챙기고 계신가요? 세안 후 얼마나 빨리 보습제를 바르시나요? 이제 원인을 알았으니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안할 때 물 온도를 신경 쓰셔야 합니다. 미온수 세안은 피부의 유분 밸런스를 지켜 색소 침착을 막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피지층을 손상시키고 너무 차가운 물은 모공을 급격히 수축시켜 좋지 않습니다. 아침엔 미온수, 저녁엔 미지근한 물로 세안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등 안쪽에 물을 대봤을 때 따뜻하다는 느낌이 들 정도면 적당합니다. 혹시 세안할 때 물 온도는 신경 써보신 적 있나요? 이 작은 차이가 피부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를 꾸준히 드시는 겁니다. 녹황색 채소의 항산화 성분이 피부 색소 생성을 억제합니다. 시금치, 브로콜리, 케일, 당근 같은 채소들이 대표적이에요. 다만 익히면 영양소가 일부 줄어들기 때문에 생으로 먹는 샐러드를 하루 한 끼에 추가해 보시면 좋습니다. 드레싱은 올리브유에 레몬즙을 섞은 것으로 간단히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식단에 초록색 채소가 있었나요? 내일 장을 보실 때 신선한 채소를 꼭 챙겨보세요. 세 번째는 적절한 운동입니다. 적절한 운동은 혈류를 촉진해 멜라닌 배출을 도와줍니다. 다만 햇빛이 강한 시간대엔 모자와 양산을 꼭 챙기셔야 합니다. 자외선을 받으면서 운동하면 오히려 색소 침착이 악화될 수 있거든요. 오전 9시 이전 30분 정도 산책이 가장 좋습니다. 이른 아침 공기는 맑고 햇빛도 강하지 않아 피부에 부담이 적습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는 없고 편안한 속도로 꾸준히 걷는 게 중요합니다. 요즘은 하루에 얼마나 걸으시나요? 만약 아직 산책 습관이 없으시다면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는 피부 마사지입니다. 피부 마사지는 림프 순환을 도와 색소 축적을 줄입니다. 다만 세게 문지르지 말고 손바닥으로 부드럽게 눌러주셔야 합니다. 수분크림을 바른 후 손끝으로 광대와 턱선을 따라 살살 돌려주시면 됩니다. 아래에서 위로,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가볍게 밀어 올리듯 해주시면 좋습니다. 하루 2분이면 충분합니다. 자기 전 얼굴 마사지를 해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밤부터 보습제를 바른 후 가볍게 마사지를 해보세요. 피부가 한결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다섯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피부의 노폐물 배출을 돕습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체내 독소가 빠르게 배출되고 피부 세포도 건강해집니다. 다만 카페인 음료는 수분을 빼앗으니 물로 마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6잔에서 8잔의 물을 나눠 마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들기 1시간 전에 한 잔, 이렇게 나눠 드시면 됩니다. 오늘 물을 몇 잔 드셨나요? 물병을 항상 가까이 두고 수시로 마시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복잡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건 세안 후 보습 습관입니다.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것만으로도 피부는 달라집니다. 물기가 완전히 마르기 전에 바르는 게 핵심입니다. 피부에 수분이 남아있을 때 보습제를 바르면 수분이 피부 속에 갇혀 촉촉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그 다음으론 자외선 차단제를 매일 바르는 습관을 들이세요. 외출하지 않는 날에도 아침 세안 후 꼭 발라주시면 됩니다. 귀찮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주일만 반복하면 자연스러운 루틴이 됩니다. 자외선 차단제는 피부 노화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수면 시간도 조금씩 앞당겨 보세요. 갑자기 10시에 자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평소 자정에 주무셨다면 먼저 11시 반을 목표로 하세요. 일주일 유지하신 후 다시 30분 앞당기는 식으로 천천히 조정하시면 됩니다. 침실에서 휴대폰과 TV를 멀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빛이 수면 호르몬을 방해하거든요. 식습관도 하나씩 바꿔나가시면 됩니다. 내일부터 식후 디저트를 과일로 바꿔보세요. 사과 반쪽, 귤 1개면 충분합니다. 단맛이 아쉬우시다면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고소하고 든든합니다. 커피 믹스 대신 블랙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어 드시는 것도 좋은 대안입니다. 이렇게 꾸준히 관리하면 거울 속 얼굴이 분명 달라집니다. 한 달 후, 2달 후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피부는 정직합니다. 관리한 만큼 응답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야기 결국 핵심은 작은 습관입니다. 많은 분이 검버섯은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세안, 보습, 수면, 자외선 관리 같은 생활 습관이 좌우합니다. 방치하면 색이 짙어지고 제거도 어려워지지만 반대로 관리만 잘하면 자연스럽게 옅어지고 피부 결이 맑아집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한 가지를 꼽자면 세안 후 3분 안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입니다. 이 한 가지만 꾸준히 지켜도 피부의 변화는 분명히 찾아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달라진 자신의 얼굴을 발견하는 기쁨을 느끼실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얼굴 탄력 회복을 돕는 손 마사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방법이니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습관부터 바꿔보시겠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건강한 피부 함께 만들어가요.